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 한 3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못 내리겠어요. 성공 법칙이라고 했는데 엄청 다양해요.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성공한 스토리 예시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게 성공인지, 그리고 위인들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삶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래서 책들 중에 이 책을 딱 보면은 그냥 몇 페이지 버릴 페이지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정말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벅찬 책이에요. 마음이 어느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나의 힘든 상황에 웬만한 부분은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그런 책. 예, 그래서 꼭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좀 힘들었던 얘기들을 밤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직장에서 힘들고, 이렇게 사회도 알아가고, 세상도 알아가고, 돈 공부도 하고, 나의 능력도 키우고, 생각도 확장시키고 이러는 걸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책 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 같아요. 예, 힘들었었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네. 모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되는 얘기는 제가 겪어오면서 힘들었던 일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거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파트는 챕터 3인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이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뭐가 성공이고 뭐가 승리고 뭐가 나한테 행복이고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너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승리가 올까라는 궁금한 거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례가 내용이 길진 않은데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울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이 정도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몰래 국경을 넘은 소년이 세계 최고의 뇌수술 전문의가 된 비결입니다.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그 팔라코라는 마을인데요. 그 소년의 그런 곳에 사는 가난한 소년 알프레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만화책을 좋아했고요. 칼라만이라는 그런 영웅담을 읽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막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캐릭터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보고 너무 이제 홀딱 반해서 늘 이 캐릭터처럼 무술 동작을 몇 시간이나 따라 했었어요. 집안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이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이 소년의 집은 그 주유소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인근의 사창가에 매춘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팔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여동생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1시간이나 가야 하는 진료소를 갔었으면 나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프레도는 더 나은 삶을 꿈꿨고요. 16살 때 삼촌이 캘리포니아에서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삼촌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너무 일이 고돼서 한 40kg 정도까지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고향으로 들어와 보니까 한 해 정도는 좀 먹고 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깨달은 거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가족이 먹고 살려면 국경을 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획을 짜고 기다렸는데 결국 방법은 전력으로 달리는 거였고요. 마지막에는 국경 순찰대에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소녀는 귀가 조치가 되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된 거죠. 칼리만이라는, 만약 칼리만, 아까 그 캐릭터예요. 칼리만이라면 국경 순찰대에 붙잡혔을까? 영화 같죠? 아닐 거야. 그러니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미션 임파서블처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국경을 넘었고요. 마침내 캘리포니아 스톡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가족에게 돈을 보냈어요. 영어를 못했고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느꼈고요. 주말에 쉬지 않고 12시간을 일하고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고 그는 근처의 전문대학에서 야간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열차에 황을 퍼담는 일을 하다가 수업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몸에는 썩은 달걀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러나 성적 우수자 명단에는 꼬박꼬박 이름을 올렸고요. 얼마 후에는 준학사 학위를 땄습니다. 학점도 좋고 강사들의 적극적인 응원까지 받으면서 미국의 명문대에 버클리 대학교에 들어가요. 차별쯤이야 애교였다. 이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 여러분 좀 차별받으신 적 있으세요? 외국에 가시거나. 저는 있었어요. 외국에서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 차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을 위축시켜요. 근데 그냥 글자가 지금 몇 글자인가요? 지금 9글자네요. 차별쯤이야 애교였다 라고 말하죠.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할 게 많고 중요한 일이 많았죠. 이제 야간 강좌를 듣는 그의 몸에는 썩은 달걀 냄새 대신에 하루 종일 항구에서 긁어낸 생선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심리학 학사 과정을 수료했고 우등 성적으로 졸업장을 땄다.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서 살았죠. 근데 이 친구가 캠브리지대로 갑니다. 근데 그 겨울은 얼이 빠질 정도로 너무 매서웠다.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를 시작할 즈음도 하버드로 넘어왔네요. 그럭저럭 이겨낼 수 있었다. 그의 영어가 트인 것은 몇 년도 되지 않았다. 와, 놀랍죠? 여러분 영어 좀 트이고 싶으신가요? 안 트입니다, 영어. 영어 트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는 트이는 게 아니에요. 트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 같은 거,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없는 거, 그런 느낌. 이 친구가 이런 어마무시한 고통을 겪고 나서 이 세계의 명문대는 다 거쳤죠. 그제야 영어가 튀었다라는 건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냥 힘들다. 이 정도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으로 사셔야지 영어를 트이게 만든다, 뭐 귀가 트였다 이런 거는 제 경험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영어를 좀 가르쳤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그는 꿈에서나 그리던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고 미국 시민이 되었다. 의대 학위를 받아든 그의 품에는 6개월 난 딸 개비가 안겨 있었다. 오늘날 닥터 큐라고 불리는 알프레도는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최고의 뇌 수술 전문가라고 합니다. 최고죠. 근데 뇌 수술은 정말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미국 최고 병원인 손꼽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한 해에 수백 번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이 병원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공이 있어서 그 전공 때문에라도 꼭 여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합니다만 제 전공은 간호거든요. 그래서 널싱이어서 꼭 이곳에 가서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나는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던 병원이에요. 이 병원을 저는 목표로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결국은 못 갔어요. 이 병원의 특징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요. 안과 의사가 하루에 진료를 환자를 6명만 봐요. 6명. 우리나라는 뭐 90명, 100명 맨날 신문에 나죠.
하루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이 존스 홉킨슨이라는 병원이 그런 곳입니다. 네, 정말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또 페이를 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게 되죠. 자기 연구실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의대에서 종양학과, 신경외과를 가르치고요. 그가 발차기와 강펀치를 휘둘러 사람을 구하지는 않지만 칼리만이 알프레도를 봤다면 장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축혀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자기가 아꼈던 캐릭터가 분명히 자기를 칭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시골의 멕시코 소년이 존스 홉킨스 의대의 의대 교수가 되고 직접 세계 최고의 뇌수술 집도의가 됐다라는 건 진짜 뭉클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라서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얘기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을 유튜브에서 다룬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좀 보는 초점이 조금 다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할게요. 펩시 CEO라는 직함도 버리게 만든 스티브 잡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진짜 이유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 수 있지만 스토리가 내게 그렇게 속삭인다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어쨌거나 그 무언가가 나의 필연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태어난 이유를 좀 뭐 알고 싶다. 뭐 이렇게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뭐 안 한다. 뭐 노력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이유가 없어요. 뭔지도 몰라. 왜 태어났는지 몰라. 스토리가 내게 그렇게 속삭인다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본인만의 스토리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속삭속삭 하는 걸 듣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말하고요. 어쨌거나 무언가가 나의 필연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스티브 잡스는 어떤 말로 존 스컬리가 펩시의 CEO라는 훌륭한 직함까지 버리게 만들었는가? 잡스는 컬리에게 물었다. 남은 인생 내내 설탕물을 팔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의미를 주는 스토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죽음을 생각하면 된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스토리의 힘은 굉장히 세다. 의미가 연봉과 승진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말? 예, 스토리.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에 닥쳤어요.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죽음이라는 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샀어요. 샀고 이걸 느꼈어요. 산 지는 한 15년, 10년 된 것 같은데 책을 한 6페이지 정도 읽었나? 정말 몇 장을 못 넘겼어요. 몇 장을 못 넘겨 죽음이라는 얘기로 시작하니까 아직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뭔지 그러면 그걸 깨달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자. 뭐 이런 묘비에 나에 대해서 써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하죠.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나의 남달랐던 점을 찬미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없다며 슬퍼한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하고픈 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해서 그런 발견한 가치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길라잡이가 돼준다라는 말입니다. 심리치료사가 환자에게 권하는 스토리 편집하기도 이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모시 윌슨 교수는 학업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학생들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 공부를 나는 안 돼 에서 요령만 터득하면 돼 라고 재해석했다.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학생들은 다음에 성적이 올랐고 낙제율도 낮아졌다. 스토리를 다시 설정하는 일은 항우울제,
못지않은 효과를 내며 훨씬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자, 나는 안 돼에서 요령만 터득하면 돼 라는 말로 바꾼 거죠. 결과는 달라졌고요. 편집된 스토리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이 되고 싶은 배역을 연기하면 된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기보다는 행동에서 믿음이 나올 때가 많다고 한다. 아, 요거 너무 적어야 되겠죠. 내가 막 믿고 있으면 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먼저 막 해요. 그러면 믿음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속담이 있지만 요 윗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선하게 행동하면 선해진대요. 자원봉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바꾼다. 자기도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연탄을 나르기 시작하면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도가 좋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완벽한 스토리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보는 것, 소설의 주인공이 걷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소설의 주인공도 같은 길을 걸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한다.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 행세를 하라. 삭막한 현실이 포기를 부르짖을 때 스토리는 우리를 버티고 나아가게 만든다. 강하고 의미 있는 스토리는 우리를 단단히 부축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까 뭐 의사 얘기도 했지만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스토리를 만들고요. 말을 바꾸는 거죠. 나는 안 돼서 요령만 터득하면 돼 라는 말로 바꿔서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말고 행동부터 먼저 하면은 그대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 스토리가 우리를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엇을 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하나의 또한 얘기 드릴게요. 해발 6,400m 설산에서 조난당한 그를 구한 것은 무엇인가? 그를 일으켜 세운 것. 이 사람이 설산에서 혼자 부상을 당합니다. 친구랑 2명이서 같이 산을 정복을 해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시올라 그란데 봉 등정을 시작하고요. 이 친구랑 같이 하다가 이 사람이 둘이 이제 그 허리에 그런 끈을 묶었나 봐요. 안전 장치를. 근데 이 친구가 발을 잘못 디뎌서 아래로 굴렀고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떨어집니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깨요. 근데 험준한 설산이었고 이미는 다리는 부러졌고 구조대는 부를 수가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이름이 조인데요. 조가 죽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 조라는 사람하고 이제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같이 허리에 안전띠를 묶었는데 그게 이제 자일이라는 걸로 묶어요. 위험에 대비해 서로의 몸을 묶는데요. 자기 몸과 그 친구 사이먼의 몸을 연결하는 거예요. 위에서 버티면 아래로 보고 아래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 그거를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이먼이라는 친구가. 근데 그래도 그 친구를 이 친구도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를 원망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떨어졌고요. 눈 위에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고요. 그냥 온몸이 끔찍한 통증으로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 크레바스라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틈 있죠? 그쪽으로 또 떨어져요, 이 친구가. 근데 기적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조가 떨어진 곳은 얼음 위였고요. 크레바스가 약 150m가량 이렇게 솟아 있었어요. 얼음 다리 아래로는 까마득한 구멍이 이어졌고요. 너무 끔찍하죠. 자이를 잡아당겼는데 사이먼과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사이먼이 이미 시체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친구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상으로 이제 시커멓게 죽은 손가락으로 내려가기 위해 이 친구가 그 부러진 다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걸어가는데요. 너무 끔찍하게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바꿉니다. 게임을 계속하는 거야.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나의 생각을 묶어놓고 뭘 막 얻으려고 이 조바심을 내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뒷목 땡기고 저는 정말 이해를 잘 못해요.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뭘 못 이루니까 옛날 전 테트리스 세대거든요. 갤럭시 88이라고 아시나요? 맞나요? 이제 오락실 가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아주 친한 저는 약간 모범생이었거든요. 겁도 많은. 네, 몰래 이제 지나가다가 오락실을 가자 이래서 들어갔다가 조금 하고 나온 기억이. 근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그런 오락 게임 하고 왔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도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게임 사업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게임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합니다. 호수로 정했고요. 그 조와 처음에 사이먼이 그 근처에 그 베이스 캠프를 차렸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나는 가겠다. 그게 내 게임이다 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 친구가 그 부러진 다리를 끌고 혼자 쓸쓸히 가게 됩니다. 나는 죽진 않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0분 안에 호수까지 가자. 그러면서 말로 합니다. 게임 개시. 이러고선 갑니다. 결국에 이 친구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요. 결국은 사이먼하고 만나고요.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조는 게임에서 이긴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엄청 괴로운 상황에 있거나 정말 힘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해발 6,400m 눈 속에 여러분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도 게임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나도 이 상황을 게임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힘들 때 이 책의 이 내용을 바로 이용했어요. 너도 이게 게임이라고 받아들여. 그래서 요 얘기 너무 훌륭하고요. 다음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위대한 진짜 이유. 1만 시간의 법칙은 뭐 너무 유명하죠.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그것도 한 15년, 12, 13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책은 꼭 읽어야 됐던 책이고요. 근데 이 책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은 책들이 나왔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1만 시간을 해석하는 법은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일단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다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포기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일을 빨리 찾아고요. 나머지를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도 제일 중요하다면 그것을 배우는 속도도 놀라보게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하루에 4시간씩 10년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할 거다. 반드시 그 상황에 최고가 될 거다라는 책이었다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찾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빨리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가 만약에 정말 진짜 중요하다라면 빠르게 예를 들어서 4시간씩 10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인데도 똥꼬집을 부리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도 전가요? 이게 또 좀 찔리기 시작합니다. 포기가 없으면 그릿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릿은 끈기를 말하거든요. 스펜서가 그릿의 이면에 대해 설명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릿을 빛처럼 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빛이에요, 빛. depth. 이 부채감은 그들 본인이나 타인을 비참하게 하고 멀리 봐도 결코 좋은 목표가 아닌 것에 고집을 부리게 만든다. 대안은 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도 가장 기쁘게 하거나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완수하기도 힘에 겨울 정도로 아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차라리 잘된 일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가장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에 그릿을 발휘하고 어느 일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태도를 멈추는 순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찾아서 그것만 집중해서 만시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한 젊은 미국 남자인가요? 캔자스주에 있는 자란 맷 폴리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 엄청 약골이었대요. 그리고 되게 힘들게 공부도 했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소림사로 떠납니다. 프린스턴대를 들어갔고요. 굉장한 엘리트인데 소림사로 갑자기 들어가서 뭔가를 경험하는 친구예요. 이 부분을 읽어도 재밌어요. 근데 다 읽기는 좀 의미가 없어서 제가 넘어가는데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하여튼 결국은 성공하는 얘기예요. 소림사로. 이 눈 파란 백인 남자가 지금같이 구글 맵도 없는데 이 소림사를 정말 힘들게 찾아갑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재밌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는 자세라면 운이 좋은 사람들도 불행한 일을 많이 겪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후회된다라는 속담도 있죠. 행동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는 했을 때의 후회보다 2배나 더 크대요. 실패는 합리화해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이 말 멋있지 않나요? 실패를 내가 나 이거 실패했어. 나 합리화할 수 있죠.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은 그 합리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일만 또렷이 기억에 남고 나쁜 일은 희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해볼수록 나이 들어서의 행복감도 더 커지게 된다. 너무 괜찮죠, 이 말. 그냥 기억 안 나요. 실패한 거 기억 안 나요. 좋은 일만 또렷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행복감을 느끼려면 많은 일을 경험해라.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부른다. 늘 똑같은 행동의 반복은 늘 똑같은 성취와 결과만을 가져온다. 성공을 향해 정해진 길도 없고 지금 하려는 일에 대한 모범 답안도 없을 때에는 오로지 미친 짓만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와우, 말이 강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세요. 잘 모르겠어. 지금 제가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 괴롭습니다. 뭘 해야 될지 지금 하려는 일에 대한 모범답안도 모르겠어요. 그냥 미친 듯이 하라고 합니다. 시원하죠? 이야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모르죠. 완벽한 대본을 갖고 무대에 오르는 코미디언은 없다고 합니다. 맞죠? 왜 대학가에 가면은 미리 다 한번 무대에 서보잖아요. 성공할지 관객들이 빵 터지는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5%의 시간을 미친 짓에 투자하라. 하루에 여러분 5%의 시간을 좀 만들 수 있나요? 5%만. 만약에 그런 실험을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5%만. 그리고 모든 삶은 다 실험이에요. 실험을 많이 할수록 삶이 좋아진대요. 하루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지만 마세요. 시도가 중요하고 시간의 5%를 꼭 다 쓰세요. 다 팽개치고 중구로 떠난 아까 그 맷 있죠? 소림사로 들어간 상관없는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업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해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 먹고 사는 일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훗날에 큰 성취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평범한 과학자들 취미생활은 일반 대중의 그런 취미 활동수와 엇비슷했고요. 하지만 저명한 과학자들의 취미 활동은 일반 대중의 2배래요. 여러분 취미 있으세요? 취미. 저는 취미는 1번은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신랑이 심심해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이 책을 지금 읽어야 되는데 다음은 뭘 읽지? 이런 걸로 머리가 좀 꽉 차 있고요. 오늘은 어디를 가서 책을 사오고 누구한테 이 좋은 책의 소스를 얻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제가 사진을 좀 잘 찍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도 좋아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제가 사진을 배웠어요. 그 사진 전시회도 한번 자그마하게 해봤고요. 운동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 근데 지금 제가 몇 개를 나열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훨씬 많은 취미생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 과학자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거의 3배나 되는 그런 취미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븐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벤저민 플랭클린,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찰스 다윈처럼 과거의 천재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이 천재들의 취미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봤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남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가정을 던지고 돌파구를 뚫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아이디어를 한데 뭉치고 뒤섞이는 것은 창의성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당신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직장, 회사 집 이거는 정말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다 싶은 실험은 과감히 포기해야 되고요. 시행착오와 포기가 쌓여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깡과 열정을 쏟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포기의 행진도 필요하다. 이 포기도, 그래서 저도 이제 자존감이 센 스타일이라 실패하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포기도 필요하다라는 거, 포기가 다반사일지라도 어쨌거나 시도는 해봐야 한다. 그래야 행운과 기회가 성큼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예.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전체 나의 시간의 몇 프로를 썼죠? 5%를 쓴 거죠.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다시 그 5%의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문을 여시면 됩니다. 이 책이 지금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이 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좋은 날씨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또다시 동공은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 많으시고요.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이런 것들 좀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